네, 이번 달에는 꼭 1위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에 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고영. 고영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000원에 30%요. 21,000원에 30%요.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얼마 정도나 관련한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얼마쯤 매도를 좀 해봐야 될지. 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일단 홀딩 의견 주셨어요.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종우.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1,000원 가장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요 근래요? 한 8개월, 한 1년 다 된 것 같아요. 22,000원 갔을 때, 네. 그때 못 오고. 1년 정도 들고 가셨으면은 이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폭으로 한 차례 빠져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들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고영까지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의료 AI 관련해가지고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FDA를 승인했고 이제 내년에는 미국의 판매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올라가주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비중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만 원 부분에서 팔자. 그렇다고 본다면 29,000원부터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3,000원에 또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나머지 10% 정도는 로봇 시세가 계속 꺾이지 않을 때까지 들고 가시는 부분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로봇주인데 이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찍히는 종목들은 기대감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총도 약 2조가 좀 안 되는 거의 1조 7천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받는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의료용 로봇을 납품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걸 계기로 이제 유럽과 다른 나라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모습가 나온다라고 보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 3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2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10% 정도는 35,000원 이상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9,000원부터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고요. 이 35,000원까지도 상방 열려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까지 여러분들의 접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또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우린 PTS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360원. 네. 90%입니다. 90%요? 네. 네, 6,360원에 90%.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이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이제는 좀 매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주셨는데 일단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매도보다는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수익 중이신데 내가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종훈 부장님께서 저요파고 들어주셨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거 오르기 전에 타셨을까요? 네, 10월 말쯤에 산 것 같아요. 정말 매수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SPG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이 네. 없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로봇 감속기가 결국에는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장 휴머노이드 로봇에 많이 들어갈 부품이 이제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의 핵심 부품이 감속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G가 가면서 이제 우림 PTS가 후속주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탈중국화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감속기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000원까지는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SPG가 빠지면은 같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SPG가 빠질 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보통 대장주들이 한번 끌면요. 그 후속주들이 가는데 보통 대장주가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면 후속주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감속기부터 시작해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대장은 지금 SPG가 맞는데 어쨌든 비중이 또 90%니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12,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 다만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고민이시면은 여기서 좀 비중을 줄이시고 한 40% 정도 팔고 50%를 한 12,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걸 걱정하고 있다. 네, 이게 원래 고점에서 이제 걱정될 때를 많이들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근데 다 팔면은 더 가면 후회하니까 일단 일부 팔고 그래서 40% 정도 팔고 나머지 50%를 조금 더 끌고 가셔서 12,000원까지는 저는 갈 것 같거든요. 다만 전제 조건은 SPG가 조정이 안 나온다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SPG랑 비교를 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12,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SPG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차바이오텍이요. 차바이오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000원에 10%예요. 12,000원에 10%세요. 네, 예. 네, 이 종목도 수익권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그 매도 시점이 언제쯤일까? 아, 매도 시점이 궁금하세요. 네, 궁금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일단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매도 타이밍 내가 한번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번에도 팬매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종호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이종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도 잘 마무리가 됐고 주가도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포인트.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의 지분 취득이나 이런 부분을 했던 이유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그 가치를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자회사나 이런 부분도 CDMO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또 탈피하는 모습세가 나왔잖아요.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저는 파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방법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가 과거에 23년도에 저점이었습니다. 이번 25년도에 이렇게 떨어졌던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뭐 배당락이나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 권리락이 나와주면서 조금 더 충격적인 하락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라면 직전에 올라가줬던 15,000원 부근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딱 봐도 추세를 어느 정도 올라가줬잖아요. 이제 15,000원 부근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호재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본다라면 저는 추가적으로 17,5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시는 전략보다는 15,000원 부근에서 흐름을 지켜보시고 목표가를 17,500원까지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5,000원까지도 상승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7,000원까지는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꼭 17,000원까지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더본 코리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6,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26,500원에 20%요. 예. 이 종목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저번에 얼마 전에 26,500원에 매물대가 좀 있어가지고 다시 밀리가 내려왔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백종원 씨 관계 이슈도 많고 이래가지고 네. 이게 다시 26,500원까지 가게 될 건지. 네. 그 다음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또 주저앉을 건지 더 올라갈 건지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너 리스크가 있었는데 주가가 다시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원 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은 상장하고 나서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힘을 못 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백종원 씨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방송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어디 촬영했는데 또 이슈가 생겨가지고 지금 되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백종원 씨라는 대표이면서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노이즈가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오너 리스크 자체가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뭐 엔터주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엔터주들 빠질 때 보면은 갑자기 그 소속 연예인이 어떠한 범죄 사실에 연루되거나 어떠한 좀 불확실성이 생기면은 주가가 빠지면서 그 해소될 때까지 힘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씨라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은 좀 올라간다고 해도 뭐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좀 지금 힘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청자님께서 백종원 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저도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오너 리스크가 있거나 이런 쪽은 별로 좀 투자를 하시는데 좀 약간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 고려하셔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를 하고 이 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많이 좀 속상하실 텐데 도움이 좀 되셨기 바랄게요. 네,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이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시는 종목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정호 대표님. 네, 오늘은 자동차나 반도체가 강했는데 내일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도체는 다들 알다시피 11월 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네네.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네,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종목명을 알려주세요. 여보세요? 네. 유한양행요. 유한양행이요? 네네. 혹시 진입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유한양행. 네, 비중이랑 진입가요. 13만 2천 원에 10%. 13만 2천 원에 10%요?
네네. 네, 지금 조금 아쉽게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유한양행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FDA 승인 이후로 어떤 시세를 한 차례 불어줬고, 그 다음에 주가나 이런 부분은 조금 힘이 약한 모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플랫폼 관련 기업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조금 대세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유한양행이 잘하고 있는 모세가 뭐냐라고 본다면 많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임상 단계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 줄수록 어느 정도 시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팔 때는 아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로 보시면요, 계속적인 행보 구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랑 지금 이 유한양이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말 무거웠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요즘에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도 이제는 어느 정도 거래량만 나와주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만 조금만 더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진입가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지 마시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추가 매수를 네. 좀 했고요. 네. 이게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안 가고요. 이문온시아 같은 경우는 잘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같은 그건데 왜 유한양은 이렇게 공덩이가 무거운지 네. 갖고 있은 지 좀 됐거든요. 원래 유한양행 자체가 엄청 무거운 주식이고 코스피에 상장돼 있던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이라는 종목도 지금 비만 치료제가 불면서 그때부터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시장에 대한 키워드랑 약간 동떨어진 게 약간 악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너무 답답하시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비중만 들고 가시고 만약에 보유 단가까지 올라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시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15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 종목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만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윗골이나 매도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15만 원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원 부장님. 이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럴 때 좀 담아봐야 될까요? 사실 요즘에 퐁당퐁당 장세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은 코스피 쪽 가면서 수급 이동한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근데 저는 조정 나올 때마다 좀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예. 네, 궁금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가지고 있는데요. 예. 어떤 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아, 네. 매수가랑 그거 네. 예. 매수가는 43,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인데요. 네. 어떻게 앞으로 될지 궁금해서.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수가가 정말 괜찮으신 것 같거든요. 저는 좀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때 과거에 대왕거래 프로젝트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아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횡보 구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사실 뭐 저도 제가 감히 뭐 이만큼의 횡보 기간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은 좀 약간 길게 보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조정이 나온 다음에 상단이 6만 원이고 하단이 제가 봤을 때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이랑 4만 원 안에서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6만 원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어느 정도 비중을 절반 줄이고 나머지를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만약에 6만 원을 돌파를 못하면은 거기서 또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횡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6만 원 구간, 지금도 어차피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6만 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덜어내고 한 30% 정도 덜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좀 가져가셨다가 만약에 6만 원 돌파 나와서 더 가면은 그거 가지고 수익을 더 챙겨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또 아래에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6만 원이라는 가격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를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쨌든 이 과거의 그 모멘텀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한 3년 됐거든요. 이 주식을 산 지가. 네. 그때 9만 원까지 그때 갔었는데 그때 정리를 못하고 계속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그러면은 좀 이거를 반은 정리를 하고 반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인가요? 네, 일단 오래 들고 계셨던 만큼 물론 이제 수익권이신데 시간 대비 지금 너무 좀 아쉽기 때문에, 왜냐면은 96,000원 갔을 때도 안 파셨다라고 하는 거는 더 간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안 파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이러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의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또 이런 테마가 다시 붙을지는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고 가셔도 나쁘진 않으나, 지금 워낙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50% 비중을 넣어두기보다도 비중을 줄이고 다른 매도한 비중을 가지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비중 채워놓고 끌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매도하시고 차라리 다른 쪽, 힘 있는 종목 쪽으로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실패 없이 또 두 분 다 마무리 되셔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한 번만 더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정호 대표님께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제약바이오 또 12월에 다양한 학회들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전망 어떨까? 지금 좀 담아봐야 될까요? 금리 인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 만약 들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내년 1월 달에 이제 또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게 워낙 큰 학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받을 가능성이.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하나비전이고, 네. 61,100원에 20%요. 61,100원에 20%요. 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거를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지, 네. 아니면 좀 덜어내야 될지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봐야 될지 아니면 좀 덜어내야 될지 네.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님.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하나비전 생각보다 높게 사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요. 들어가자마자 계속적인 하향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차트상으로는 바닥권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끌고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왜 올라갔냐라고 본다면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TC본더나 이런 부분을 하나비전도 만든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올라가줬던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의 시장에서 부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내고 있는 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시장에서 한 차례 이슈가 불고 나서 약간 사그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바닥권까지 왔다, 여기서 좀만 견디자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차라리 비쌀 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 지금 가격대가 만약에 43,000원인데 저는 5만 원 이상까지 안착하시는 거 보고 나서 그때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만 원대 부분에서 이제는 수익 탈출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올라가 줄 때 어느 정도 반등 탄력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는 끝나는 건지, 그리고 나서 다 계속된 하락인지, 그래서 차라리 비쌀 때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고, 그 가격대가 5만 원 지지 여부, 거기를 지켜준다고 본다면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6만 원 부근에서 탈출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만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